메이저리그 전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일찌감치 시즌을 포기한 화이트삭스가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저스는 과연 화이트삭스에서 어떤 선수들을 노리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포츠 전문 매체죠. 디애슬레틱의 켄 로젠타를 비롯한 저명한 기자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화이트삭스는 최근 몇 주 동안 샌디에고와 다저스 그리고 시애틀의 유망주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고위급 스카우트를 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화이트삭스가 다저스에게 패배를 하면서요 21승 60패 메이저리그 전체 압도적인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 바로 화이트삭스입니다. 때문에 주축 선수들 이미 시장에 내놓고 있고 이 트레이드 문의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매체는 물론 이 샌디에고와 다저스, 시애틀이 화이트삭스 선수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팀들의 전부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트삭스 스카우트들이 이 세 팀의 유망주들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는 대형 트레이드를 실제로 논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팀들을 이 세 구단으로 놓고 있지 않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특히 화이트삭스의 좌완 선발인 게럿 크로셰나 혹은 이제 외야수인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사실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올 시즌에 좀 주목하시는 그런 좌완 선발 투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 2020년 이 마이너리그를 거치지 않고 초고속으로 1라운드에 지명이 되자마자 데뷔에 성공을 했었고요. 99년생 좌완 강속구 파이어볼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데뷔 초반에는 불펜으로 뛰었습니다만 지난 2022년에 토미존 수술을 받고 지난해 빅리그에 복귀를 해서 살짝 몸 상태를 점검한 다음에 올해 시범경기부터 선발로 이 보직을 변경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제2의 크리스 세일이라는 별명에 들어맞는 활약을 올 시즌에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17경기 나와서 6승 6패 94.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도 3.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삼진 130개를 잡고 있는데요. 이는 아메리칸 리그 탈삼진 1위 기록입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선발 투수임에도 평균 97마일에 달하는 패스트볼과 날카로운 커터, 슬라이더, 완성도 높은 체인지업까지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핫한 좌완 선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거의 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올 시즌에만 쓰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컨트롤 기간이 묶여있는 선수라는 거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망주 패키지를 맞추려면은 얼마나 유망주들을 넣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감도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게도 올해 최저 연봉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다저스에게는 이건 역시도 또 하나의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97년생 외야수의 이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에 대해서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0 시즌을 앞두고 화이트삭스랑 당시에 6년에 5천만 달러 보장 계약을 맺으면서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계약이 왜 놀라웠었냐면은 당시에 로버트 주니어는 메이저리그에 데뷔하지도 않았던 선수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콜트 키스라든지 아니면 잭스 추리오라든지 많은 유망주들의 잠재력에 구단들이 일찌감치 베팅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이때까지는 사실 그런 케이스들이 좀 드물긴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쿠바 출신 유망주였던 로버트 주니어의 잠재력이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런 계약을 하느냐 참 의견이 많았었는데 2020년에 데뷔를 하자마자 11홈런에 9도루 사실 타율은 2할 3푼 3리였습니다만 워낙에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임팩트 있는 활약을 펼치면서 신인왕 2위 그리고 외야수 부문 골드글러브를 수상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활약을 이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잔부상이 많아서 또 풀시즌을 치르지 못했다라는 거는 이 로버트 주니어 선수에게 또 마이너스인 부분이고요. 지난해 드디어 145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첫 100경기 이상 출전을 하면서 38홈런 80타점 도루도 20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타율도 2할 6푼 4리 OPS 0.857 생애 첫 올스타 선정은 물론이고 실버슬러거까지 수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로버트 주니어의 활약이 올 시즌에도 기대를 모았었는데 아쉽게도 고관절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초반에 이탈을 했었고 돌아와서도 아직까지는 타율이 1할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진 비율 역시도 33%가 넘게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경기에서 간간히 보여주는 모습은 확실히 장타력은 살아있습니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뭐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만 벌써 7홈런을 기록을 했고 OPS 역시도 0.74구로 나쁘지 않다라는 거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저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로버트 주니어를 영입하는 구단들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로버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천만 달러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올 시즌에도 1250만 달러, 내년에도 1500만 달러 자녀 연봉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계약 당시에는 다소 많아 보였던 것 같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지난 시즌 활약을 통해서 로버트 주니어의 가치가 높아진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다 팀 옵션 같은 경우에도 2년이나 걸려 있죠. 그렇죠. 2026년, 2027년 2천만 달러의 팀 옵션 2년까지 반등할 수만 있다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저렴해 보이는 연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저스가 두 선수를 원하는 이유는 확실히 좀 명확하죠. 선발 로테이션 보강, 외야, 그리고 이제 중심 타선을 보강하고자 하는 텐데 지금 야마모토라든지 뷰러가 최근에 또 이탈을 했고 커쇼의 복귀도 늦어지는 과중에 돌아온 밀러까지도 연일 또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저스는 사실 정규 시즌이 문제가 아니라 포스트 시즌을 노리는 팀이기 때문에 글래스나우의 뒤를 받쳐줄 선수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셜가 그 자리에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로버트 역시도 지금 무키 배츠가 이탈하면서 타선이 다소 헐거워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위 타선 역시도 아직까지 생산성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이 합류를 한다면 다저스의 보탬이 될 만한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사실 테오스카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또 외야전이 좀 드물잖아요. 여기에 이제 테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끝나고 또 다시 한번 FA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가면 또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이 계약 기간이 아직까지 남은 로버트를 영입하면 뭐 내년 내후년에도 또 쓸 수 있구나라는 것이 다저스의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저스가 만약에 크로셜과 로버트 주니어 이 두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유망주 출혈이 정말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뭐 달튼 러싱이나 닉 프라소 그리고 카일 허트 등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자리 잡지 못한 선수들은 물론이고 파이스라던가 뭐 아니면 아웃맨 이런 여러 선수들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대가를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화이트삭스 입장에서 진짜 꽃놀이패를 또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 시장에 사려고 하는 팀은 많은데 사실 화이트삭스를 제외하면은 확실하게 셀러로 전환한 팀이 많지 않고요. 더군다나 화이트삭스처럼 투타의 핵심 선수까지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팀은 지금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오클랜드라던가 마이애미라던가 콜로라도 이 4개 구단이 있긴 합니다만 화이트삭스가 들고 있는 패에 비해서는 이 나머지 팀들이 들고 있는 패는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또 거기다가 와일드카드 확대로 모든 팀이 가을야구를 위해서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는 팀에게는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저스는 이런 유망주 지출을 감안하고서라도 화이트삭스의 이 투타 핵심 선수들도 영입해야 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또 궁금한데요. 거기다가 두 선수 외에도 유격수 폴대용 같은 경우에도 다저스에도 영입 후보로 꼽히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 화이트삭스발 이 트레이드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이번 이 컨텐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크로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타임도 그렇고 사실 다저스가 큰 대가를 맞춰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서 확인했듯이 화이트삭스에도 꽤 매력적인 자원들이 있거든요. 다저스가 뭐 폴 대용이라던가 토미 팸이라던가 이렇게 뭐 단년 계약이긴 하지만 직전감으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은 충분히 화이트삭스에서 영입할 수 있지 않을까. 현실성 있는 트레이드 시나리오는 오히려 이쪽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짜 크로셰가 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지출이 너무 클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가게 되는 말씀과 함께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to go. I'm ready to go.